자, 감독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강의합시다. 얼굴 보시고 일동 차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형법 핵심 정리. 자, 일단 심화 강의입니다. 핵심 정리 심화 강의고, 자,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1교시는 교재 안 하고 여러분들 보충 자료 빵꾸노트가 있습니다. 이 빵꾸노트에서 일단은 핵심 비법 여러분들 일단 최종병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형법 강의와 관련해서 형법 강의는 기본서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서라는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준요약서인데, 이 핵심 정리로 하는 이 심화 강의가 있는데, 본인이 봐서 선생님 제가요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요 강의 들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를 이제 처음 하거나 아직은 기본기가 좀 탄탄하지 않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 그럼 점수를 봐서 한 60점 아래, 한 50점, 한 45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 강의 듣지 마시고 기본서로 하는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요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했는데요 점수가 좀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합격권에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한 번 더 싹 처음부터 끝까지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듣는 강의가 요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비유하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다 그럼 기본서랑 기본 강의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고3이나 또는 재수 종합반인데요 재수반인데요 그 친구들은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기본서라는 강의 듣고 그러면 요거 핵심 정리 이 강의 또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서라는 강의가 제목이 기본 강의지 다른 선생님 거의 준심화 강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기본서로 하냐 아니면 핵심 정리 준요약서 요걸로 하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둘의 여러분들 우리 난이도나 깊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기본서라는 강의는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강의가 일단은 좀 볼륨이 좀 큽니다. 분량이 강의 횟수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강의가 하나하나 찬찬히 기초적인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일단 자세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핵심 정리라는 요 심화 강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친구들 베이스를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이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 강의 굳이 기초적인 것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강의 볼륨이 기본서라는 기본 강의보다는 볼륨이 좀 작습니다. 작고 강의가 조금 속도감 있고 스피드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준비하신다. 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채용 준비할 때 형법을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본서라는 그 강의 듣지 마시고 요 핵심 정리로 하는 요 심화 강의 요걸 일단 들으시면 되고,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생초생이 아니다 그러면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일단 요렇게 해서 본인한테 맞는 강의를 선별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기본서라는 기본 강의든 아니면 핵심 정리로 하는 요 심화 강의든 일단 여러분들 요 강의 들으면서 요거하고 반드시 병행해서 하실 게 문제집을 같이 가십시오. 자, 제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인 이 객관식 기출 총정리가 있는데 요거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책 가지고 일단 수업 듣고, 그 다음 내가 요거 싹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내용 자 일단 뭐 싹 보는데 다 아는 것 같아. 왜? 내가 초생이 아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요거 진도도 쑥쑥 나가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평이하고 좀 쉬워하는 파트, 일단 뭐 살인죄다, 명예훼손죄다, 뭐 주거침입죄다, 절도죄다, 뭐 그냥 쑥쑥 해가지고 하루 만에 50페이지 한 100페이지 쑥 나갔네. 자 그럼 내가 다 아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기본서라 여러분들, 이게 요약서에 약간은 어찌 보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집을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객관식 기출 총정리가 있는데 요거 같이 세트로 병행해서 하시고, 다만 기본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기본서라는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오늘 수업 들었다 오전에, 그 다음에 오후에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문제 좀 같이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자 심화 강의 듣는 친구들, 핵심 정리나 심화 강의 듣는 친구들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만약에 오늘 월요일이고 화요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 들었다 그럼 일단은 당연히 복습을 하겠죠. 우리 핵심 정리 요 교재로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텀을 두셔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 듣고 그 다음 내가 이 교재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문제 바로 푼다 그러면 일단 뭐 수업 시간에 정답 알려줬고, 그 다음에 교재로 정답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풀면 당연히 문제 잘 풀립니다.
그게 또 우리 전범위가 아니고 진도별로 하다 보니까 점수가 문제 푼다 그러면 거의 다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 아, 내가 실력이 이렇게 되나? 나 이제 배임죄 아니면 횡령죄나 배임죄, 문서죄, 강제팽면탈죄 아니면 총론에 뭐 죄수론 형벌론 거의가 미쳐버리는데 와, 내가 이렇게 잘 풀리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걸로 일단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텀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하고 실력 차이가 상당히 나죠. 선생님 제가요 이번에 재청했었는데 커트라인이 87점인데 제가 86점에 한 문제 차이로 문 닫고 떨어졌어요. 선생님 제가요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야 강의를 듣는데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학생들하고 남학생은 기본적으로 거의 뭐 각 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커트라인이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수업 들었다 혹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내 형법 자 요거 심화 강의 들었다 그러면 토요일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만약 오늘 나간 범위 오늘 뭐 보니까 절도부터 해가지고 강도까지 혹은 절도부터 사기까지 쭉 나갔네. 그럼 요 파트를 갖다가 주말에 여러분들 문제 한번 싹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강의 때 한번 듣고 자 그 다음에 교재로 한번 복습하고 그럼 2회독이죠. 그 다음에 주말 정도에 쫙 몰아서 여러분들 문제집 다시 한번 체크했다. 그러면 3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선생님 제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데요. 점수가 한 65점, 70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텀을 두시고 선생님 제가요. 이번에 일단은 거의 뭐 합격권에 들긴 했는데 점수 한두 문제 차이로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혹은 제가 실력은 좀 형사법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파트 해가지고 주말에 한번 싹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요거는 본인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본인이 상당히 좀 실력이 되네. 선생님 제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강의는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 비재산범죄는 상당히 잘하고요. 재산범죄 뭐 절도나 강도, 공갈 이것도 상당히 좀 잘하는데 저는 사기가 약해요. 저는 강제팽면탈죄가 약합니다. 저는 또 총론에서 죄형 법정주의나 혹은 맨 뒤에 우리 죄소년 형벌로 요 파트가 약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완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제는요 요 파트가 약하니까 저는 요 파트 중심으로 해서 취사 선택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본인이 실력이 상당히 거의 합격권에 들어왔는데 합격권 바로 밑에서 여러분들 좀 고배를 마셨다 그런 친구들은 본인 약한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것도 자 참고해서 강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다? 왜 강의를 듣지? 내가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집 혹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내가 결국 마스터하고 여기서 나온 문제집을 확실하게 맞추는 건데 내가 혼자 마스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이게 형사법이 전문 과목이고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인 선생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의 선생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혼자 충분히 마스터할 정도의 역량이 됐다. 그럼 그때는 강의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강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 풀거나 암기하거나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가 커트라인 부분에서 맴돌아서 계속 고배를 마셨는데 그 커트라인 부분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는 일단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형법 강의와 관련해서는 형법은 여러분들 총론 있고 강론 있고 강론은 다시 우리 비재산죄 그 다음에 재산범죄 사회적 국가적법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비재산범죄는 많이 좀 수월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강론에서 맨 뒤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는 우리 재산범죄 즉 절도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이 이렇게 하고 어려운 파트 중요한 파트 어려운 파트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 법에서 비재산범죄 이렇게 진행할 거고 강론을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 다시 총론 이렇게 일단 강의 들어갈 거니까 일정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나갔던 보충자료 빵꾸 노트 있죠. 이거 좀 잠깐 볼까요? 자, 제 수업의 기본 커리를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은 요 빵꾸노트 내용 자 일단 숙지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제 수업을 처음 듣거나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 듣다가 환승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요 빵꾸노트 일단 워낙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 우리 프린트 한 장짜리인데 우기세인 빵꾸노트 버전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기본편이 있고 여러분들 심화편, 버전 2는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빵꾸노트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별은 여러분들 그냥 무한대로 하시면 되고, 요거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 곱셈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곱셈의 기본적인 공식 9구단이 있죠. 9구단. 요거는 우리 형법의 9구단, 형법의 여러분들 기본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다 숙지하시고, 자, 우리 1번부터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범죄 주체. 범죄 주체는 아마 총론의 법인 파트 나오죠. 법인 파트에 범죄 주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이 있는데, 자, 우리 형법상의 법률상의 인이 있다 그러면 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우리 자연인. 자연인 다른 말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이 있는데, 자, 범죄 주체는 뭐만 될 거냐라고 하는데, 범죄 주체는 100% 사람만 되죠. 법인은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은 법인에 대해서 범죄 주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 뭐 소설은 심하고 상관없고, 일단 판례는 범죄 주체는 100% 사람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론에서 법인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일단 범죄 주체는 100% 사람만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범죄 객체, 범죄 대상이 있는데, 범죄 대상도 원칙상 사람만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 제3범죄는 좀 다릅니다. 제3범죄 대상은 뭐가 됩니까? 절도, 강도, 뭐 사기 이런 것들. 제3범죄 대상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얘 거 훔쳤다. 뭘? 돈을 훔쳤다. 얘 거 휴대폰 훔쳤다. 재물이 되는 거고. 자, 내가 얘를 두들겨 패서 내가 얘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다. 그럼 재산상 이익이 있죠. 그래서 제3범죄는 재물하고 재산상 이익이 있는데, 이건 제3범죄를 제외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범죄 객체, 범죄 대상이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비재산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상 사람만 됩니다. 자, 법인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법인을 협박했을 때 협박죄가 될 거냐? 안 되죠. 자, 안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범죄 대상 관련해서 비재산 범죄에서 법인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우리 CF 해가지고 좀 체크해 놓을까요? 자, 예외적으로 우리 범죄와 관련해서 법인이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업무방해죄. 우리 업무방해죄 패턴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첫 번째 속이는 위계, 부정시험 있고, 그 다음에 갑질한 위력, 그 다음에 허위사실, 가짜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계한 업무방해죄 대표적인 게 부정시험 있단 말이야. 내가 삼성전자에 부정 입사를 했다, 혹은 사립대학교에 부정 입학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되는데, 내가 삼성전자에 부정 입사했다. 그럼 누구를 속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때는 법인을 속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다 하나 좀 적어놓을까요? 자, 업무방해죄라고 적어놓을까요? 업무방해죄. 뭐 정확하게는 위계한 업무방해죄를 얘기합니다. 자, 업무방해죄는 법인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포함되고, 자, 구체적인 건 업무방해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야, 이거 뭐 실무적으로 말은 좀 안 되는데, 우리 판례가 모욕죄도, 자, 법인도 모욕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적어 놓으시고, 우리 첫 번째. 그 다음에 모욕죄가 있죠. 모욕죄. 자, 얘는 우리 법인도 대상이 될 거냐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법인도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자, 법인도 대상이 포함된다.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범죄 대상 원칙상 사람만 된다. 자, 우리 협박죄에서 내가 법인을 협박했다. 협박죄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업무방해죄. 내가 삼성전자 부정 입사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 위계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합니다. 두 가지 일단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죄와 관련해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자, 우리 형법 1조 1항 워낙 중요하죠. 우리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한다. 이건 뭐 워낙 중요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 일단 재판시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싹 기억하시는데, 우리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한다. 행위시. 자, 이 법조항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워낙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닌데, 자, 우리 강론에서 많은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에서 워낙 중요하다. 제가 친구의 지갑에서 돈 몰래 5만 원 훔쳐갔네.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후에 친구한테, 친구야, 너 돈이야.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일주일 전에 있잖아. 내가 네 지갑에서 몰래 훔쳐갔어. 너 그때 어떤 개새끼가 네 돈 훔쳐갔다고 막 쌩 난리쳤잖아. 그 개새끼야 나야. 오? 왜? 야, 말을 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미안해서. 라고 해서 말 못했어. 친구야, 자, 미안해. 라고 해서 친구한테 돈을 갚았다. 근데 친구가, 괜찮아. 라고 하고, 말로는 괜찮아. 하고 바로 수업 끝나고 이 썩을 놈이 경찰서 가서 신고해버렸네. 절도죄로. 그럼 저는 처벌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때 처벌하죠. 왜? 자, 사후 동의나 사후 승인 같은 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형법 1조 1항 언제 가지고 판단?
행위시 가지고 판단, 행위시 또는 범행시 가지고 판단한다. 이걸 일단 꼭 기억하시고, 자, 따라서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고, 여기다 우리 CF 여기다 좀 적어놓을 거예요. 당구장 표시해서. 자, 사후동이나 사후승이 있습니다. 그럼 범죄 성배에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 우리 사후 동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적어 놔십시오. 사후 동의는 범죄 성배에 영향이 없다. 왜? 우리 형법 1조는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후고의가 있죠. 우리 사전고의, 사후고의 있는데 사후고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죠. 범죄는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어야 되고, 문서죄에서 내가 문서를 가짜로 작성했는데 문서 위조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명의자한테 친구야 미안해, 사실 내가 네 명의 문서를 위조했어 라고 했는데 친구가 나중에 사후에 승인합니다. 그걸 추인이라고 하죠. 사후 추인 여러분들 받았다 하면 그럼 사문서 위조 안 되냐? 성립합니다.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니까 사후 동의, 사후 승인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재판시 가지고 판단한다. 형법 1조 2항인데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암기하십시오. 자, 우리 추징은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는데 추징은 재판시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시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추징은 재판시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론의 책임파대 소년법상 소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재판시 가지고 판단하는데, 소년법상의 소년은 조금 조심하실 게, 우리 통상적인 형법의 판례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 얘기합니다. 근데 자, 소년법상의 소년인지 얘가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이 적용되는 형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청소년인 자 소년법을 적용할지 언제 가지고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데 재판시란 말이야. 그럼 재판시는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언제다? 우리 재판시 가지고 판단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2심 기준이죠. 2심 항소심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법상의 소년 여기다 우리 여러분들 자 항소심 가로 열고 2심이라고 좀 적어놓을 거예요. 자, 2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총론의 책임 파트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얘가 보니까 청소년인데 18살 때 얘가 범죄를 했네. 18살 때 범죄를 했는데, 자, 1심에서 얘가 사람을 죽였는데 일단은 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소년법 적용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네. 그 다음에 재판이 쭉 길어져 가지고 2심 현재 진행 중인데 얘가 여러분들 자 일단 청소년을 넘어서 19세 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2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에서 얘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할 때 그럼 얘는 형법 적용할 거냐 아니면 소년법 적용할 거냐? 2심 현재 재판 중에 청소년이 아니 형법 죄송합니다. 성인이다 그러면 얘는 자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판시 가지고 판단하는데 일대 여러분들 소년법 적용 여부는 2심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선고의 결격사항. 선고의 결격사항은 여러분들 자 나중에 우리 총론의 선고의 파트에서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선고의 결격사항 선고에는 전과가 없어야 되죠. 선고는 자 얘가 보니까 자 작년에 A라는 범죄를 하나 저질렀고 그 다음에 올해 자 1월 달에 B라는 범죄 하나 저질렀는데 B라는 범죄 저질러서 B 범죄가 발각이 됐네. B 범죄 발각이 돼서 얘가 징역 1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 A라는 범죄가 발각이 돼서 얘 재판해야 되네. 근데 요거 보니까 얘가 전과가 하나 있단 말이야. 전과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자 23년도에는 범죄를 했고 그 다음에 24년도 자 1월 달에 얘가 범죄 발각돼서 바로 잡혀가지고 현재 자 징역 1년에 유죄 확정 판결 받고 얘가 나중에 출소했는데 보니까 자 25년도에 자 얘가 A죄가 발각이 됐네. 그래서 A죄가 재판부에 법원에 넘겨졌는데 재판 진행 중인데 보니까 범죄를 할 당시 23년도에 얘가 전과가 없단 말이야. 근데 요거 재판 당시에 전과가 있네. 그럼 이때 선고에 얘는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선고에 선고할 수가 우리 맨디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안경선 친구. 자, 이 A죄에 대해서 재판부는 자 법원은 선고에 선고할 수 있다 없다? 고민 좀 하시고 앞에 친구는 선고에 선고할 수가 없다. 선고에 선고할 수가 없다. 자, 얘는 선고에 할 수 없죠. 자, 왜 선고에 할 수 없냐? 그럼 선고에는 여러분들 자 재판 당시 가지고 판단하지 행위 당시 가지고 판단하지 않죠. 만약 행위 당시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얘는 전과 기록이 없단 말이야. 근데 재판 당시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얘는 전과 기록이 있죠. 근데 재판 당시 가지고 판단하니까 얘는 선고에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선고에 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세 가지만 암기해 두십시오. 여러분들 자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되고 제가 적으라는 것만 일단 적으시면 되고 일단 우리 재판시 가지고 판단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추징. 그 다음 두 번째 소년법상의 소년. 소년은 요거 조심하실 게 다만 요거는 몇 심이다. 1심, 2심, 3심 중에서 2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선고의 결격 사유. 요거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형사법은 행위자. 우리 형법은 여러분들 피고인, 피의자, 피의자라는 표현 안 쓰죠. 형법은. 형사소송법에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이런 표현 쓰고 형법은 주로 여러분들 행위자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피고인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행위자라는 표현 많이 쓴다. 따라서 형사법, 형법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해 가냐 그러면 행위자한테 유리해 가죠. 행위자한테.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 우리 여러분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짓 책임과 관련해서는 자, 일단은 검사 판사한테 여러분들 증명해야 될 때 의심하고 확신 중에서 확신까지 줘야 되죠. 근데 검사가 확신까지 못 주고 의심만 줬네. 자, 얘가 사람을 죽인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럼 담당 재판부는 얘한테 자, 의심만 간단 말이야. 확신까지 안 가고. 이때는 유죄 선고 못 하죠. 이때는 무죄 선고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여기다 우리 무죄 선고라고 적어놓을까요? 자, 무죄 선고. 요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우리 형법이다 그러면 형사법 행위자한테 유리해 간다라고 했죠. 요거는 여러분들 학설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학설에서. 자, 우리 학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성요건 착오에서 정말 좀 평이한 기본적인 판례 하나가 있죠. 제가 밤늦은 시간에 제가 청부살인업자인데 자, 일단은 나 이 새끼 죽여버려야지라고 해서 얘 맞는 것 같아. 밤늦은 시간에 제가 딱 잠복에 있다가 얘가 퇴근하니까 제가 골목길에서 뒤에서 그냥 정으로 찧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였네. 나는 생각은 가벼운 단순살인죄. 근데 실제는 보니까 무거운 존속살인죄였다. 그럼 이거 뭘로 처벌한다? 생각은 가벼운 거고 실제는 보니까 아빠였네. 아빠 죽일 생각으로 죽였다. 그럼 존속살해가 되는 거고 원수 죽일 생각 원수를 죽였다. 그럼 단순살인죄가 되는데 생각은 원수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빠였다. 그럼 이때는 형사법 행위자한테 유리해 가죠. 유리해 가니까 뭘로 뺀다? 이때 당연히 단순살인죄로 처벌하죠. 그래서 형사법 행위자한테 유리해 간다. 이거 일단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자, 나는 자, 얘와 관련해서 우리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진실한 사실은 명예훼손 좀 가볍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죄는 좀 무겁죠. 나는 이거 진짜 팩트인 줄 알고 자, 이거 까발렸단 말이에요. 유재석이 맨날 도박하고 뭐 마약하고 못된 짓 처먹은 짓 하고 자, 그런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생각은 가벼운 진실한 사실은 명예훼손죄였는데 실제는 알고 봤더니 이게 허위였네. 그 무거운 307조 2항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였다. 그럼 생각은 가벼운 거 실제는 무거운 거 그럼 뭘로 뺀다?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한 걸로 가니까 당연히 가벼운 307조 1항 진실한 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죠. 오케이. 자, 요거 학설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일단 싹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밑에 좀 볼까요? 5번에 자, 범죄 성립하기엔 대상이 특정돼야 된다라고 했죠. 대상이 특정돼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문에서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나 여러분들 판례에서 막연히 뭐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죄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뇌물죄에서는 청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탁이. 자, 일단은 얘한테 어떤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제3자 뇌물 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얘한테 양을 좀 쳐놓으면 막연히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청탁이랑 부정한 청탁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하기엔 대상이 반드시 특정이 돼야 된다. 특정.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했다 그럼 죄가 안 되는데 다만 여기다 우리 CF 하나 좀 적어놓을까요? 우리 자 5번에 범죄 성립하기엔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가로 열고 바로 옆에다 요거 문구 하나 좀 적어놓으십시오. 자, 특정돼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되냐? 반드시 디테일하게 특정돼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가로 열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X라고 적어놓을까요? 자, 시험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구체적 특정 X. 자, 밑에다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냐? 아까 문구 적어놓은 거 계략적이면 된다. 이렇게 적으시죠. 계략적이면. 계략적으로 특정이 되면 되는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싹 기억하시고 자, 우리 그럼 몇 가지 이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살인죄에서 살인죄는 일단 내가 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자고 살해도구 다 준비해. 그때 살인죄 예비가 되거든. 만약 실행에 착수 안 한 상태에서 자, 검거됐다. 그럼 살인죄 예비가 되는데 그냥 저는 일주일에 아무나 골라서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불특정 여러분들 자, 사람에 대해서 죽이겠다라고 해서 내가 살해도구 같은 거 준비했다. 그럼 요거는 살인죄 예비가 되냐라고 하는데
범죄가 성립하면 반드시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죠. 근데 대상이 특정이 안 됐다 그러면 살인죄 예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명예훼손 파트에서 모욕죄, 아나운 사건이 있죠. 아나운 사건. 자, 아나운 사건이다. 그럼 이거는 모욕죄다. 그럼 대상이 특정돼야 되는데 여성 아나운서 이거 대상 특정할 수 있냐?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죄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하는 대상이 특정돼야 된다. 다만 자, 특정되기 위해서는 계략적인 대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6번도 볼까요? 6번. 자,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건 형법이든 형사법이든 또 경찰학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헌법도 마찬가지고 지문에서 봤는데 판사가 판결 요지에 단순이라는 문구 적어놨어. 자, 판사가 판결 문구에 단순히 적었다 그러면 단순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시그널이냐라고 하면 판사가 나는 무죄로 뺄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힌트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단순히 나왔다 그러면 죄가 안 되는데 왜 죄가 안 되냐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우리 단순히 무죄라고 나왔죠. 이유나 좀 적어놓을까요? 단순히 무죄. 자, 단순히 자, 문구가 나왔다 그러면 죄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9%. 왜 무죄냐 그러면 이거는 판사 기본적으로 얘는 고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고의 여러분들 우리 X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문구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구가 나와야 죄가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달라볼까요? 우리 사람들 횡령죄나 배임죄 같은 경우에 얘가 횡령인데 가담을 했네. 단순히 가담했다. 단순히 알고 범죄하는 줄 알고 가담했다. 이건 죄가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땐 죄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단순히 죄 안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최소한 적극 가담. 이때 여러분들 배임죄, 공동점호, 횡령죄, 공동점호 요게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자, 단순 가담이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냐? 밑에 우리 여러분들 가로 열고 단순 악이라고 적어놓을까? 악이. 우리 선이 악이에서 악이라는 표현 있죠. 우리 형법에서 악이다 그럼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걸 악이, 몰랐다 그럼 선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알고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공동점은 될 거냐? 되지 않습니다. 자, 얘가 보니까 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지 거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친구가 얘한테 맡겼는데 자, 얘가 요걸 갖다가 처분하는데 제가 단순히 그냥 알고 가담했다. 그럼 이런 경우 횡령죄 공동점은 될 거냐라고 하는데 단순히 알고 단순하기다 안 된다라고 했죠. 단순히 죄가 안 됩니다. 최소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일시적. 자, 무죄가 된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쭉. 자, 요거는 죄가 된다. 일시적. 자, 일시적이다 범죄를 했는데 자, 우리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요 판례 하나 있죠. 교통방해죄 판례에서 제가 여러분들 40분 택시 운전사인데 이거 연말인데 뭐 손님이 없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 제가 서울역에서 차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 40분간 불법 주정차했네. 한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단기간 불법 주정차했다. 그럼 이런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일시적이다. 그럼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적, 자, 요거는 무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범죄가 되면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쭉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쭉. 그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 쭉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8번. 자, 재판에서 판사는 왕이다. 축구의 심판이다. 요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형법에서는 판사는 왕이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판사 마음이죠. 판사 마음이다. 얘가 보니까 증거가 유죄 증거가 있네. A란 증거가 있고 B란 증거가 있는데 A란 증거는 얘가 죽였다는 유죄 증거인데 B란 증거는 얘가 아니라는 무죄 증거네. 근데 판사는 A란 증거를 배척하고 B란 증거를 택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상관없죠. 판사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의사인데 자기 와이프를 죽였단 말이야. 자기 와이프 죽였다라고 해서 현재 재판에 법정에 올라와 있는데 자, 일단은 언제 죽였냐? 요 죽인 시점이 중요해. 자, 일단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이 한 8시 30분에 출근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냐? 제가요 출근하는데 와이프가 자기야 잘 갔다 와 라고 해서 저한테 뽀뽀까지 해줬습니다. 저한테 일단 포옹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얘가 6시에 퇴근했는데 그때 와이프가 욕조에서 사망했네. 자, 임산부인데 한 임신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이 욕을 다 일련의 과정을 경찰에 신고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경찰서에 진술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데
그럼 일단은 언제 죽었냐? 사인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과소에 의뢰해봤더니 자 국가도 잘 모르니까 법의학자들한테 한 10명의 전국의 법의학자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8명은 사망 추정 시간을 오전 한 8시로 봅니다. 근데 2명은 아니다. 자, 요거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14시 정도로 본다. 라고 했는데, 그럼 다수는 8시란 말이에요. 그럼 8시에 죽였다. 그럼 얘는 거짓말이네. 그럼 얘가 살인한 거 맞고. 그 다음에 14시에 죽였다. 그럼 요거는 참말이네. 그럼 얘가 안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다 설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인 2명의 법의학자, 요거 견해 따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상관없죠. 우리 재판의 판사는 왕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판사 마음이고, 요게 형사헌법에서 우리 자유심정주의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우리 9번 불가항상 볼까요? 자, 인간의 힘으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그럼 요거 처벌할 거냐?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형사의 기본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보니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 그럼 처벌할 거냐? 처벌하지 못하죠. 요거 우리 헌법에서 뭐에 어긋난다라고 합니까? 헌법에서? 이런 경우에 위헌 판결 나죠. 대표적인 게 양벌 규정이 그랬고. 뭐라고 해? 얘 잘못이 없어. 잘못이 전혀 없어. 왜 이렇게 침묵하시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실강 듣는 친구들, 인강 듣는 친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마 헌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형사소송법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 진술 거부권 있죠.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 우리 강의실에선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은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모든 구역에서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강의실에서 진술 거부권이 없습니다. 묵비권 없어. 자, 일단은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얘가 잘못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의도 있거나 과실이 있다. 고의 있다 그러면 고의범으로 처벌하고, 과실이 있다 그러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얘가 보니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네. 그럼 이거 처벌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때 절대 처벌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가 잘못이 있어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항이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불가항상 여기다 우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자, 불가항력적 사항,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 자, 결론은 무죄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 예 하나 좀 적어놓으십시오. 자, 예. 자, 우리 뭐라고 하나 적어놓으시냐? 우리 형법 총론 파트에 기대 가능성 있죠. 우리 강요 대행이나. 그래서 여기다 우리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시고. 자, 불가항력상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요거 하나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총론에 부작용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저하고 애하고, 제 애가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애가 키가 한 130 정도 되네. 자, 일단은 근처에 호수공원에 놀러 갔는데 호수 깊이가 한 1m 한 50 정도 됩니다. 얘가 자, 봄이다 보니까 풍선, 호수에 빠졌네. 그래서 얘가 자, 풍선을 구한다고 일단은 건진다고 호수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키가 자기보다 상당히 좀 깊이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막 허우적거리는데, 저는 키가 한 2m 정도 돼가지고 들어가서 얘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내팽개치고, 야, 네가 살아와. 그냥 짐 싸서 가버렸다. 결국 얘가 죽어버렸다. 그럼 이때 아빠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된단 말이야. 부작위한 살인죄, 구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안을 조금 바꿔서,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동차가, 제 조그만 경차가 대형 덤프트럭 꽝 추돌해가지고 일단은 화면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팔다리 다리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아빠가 자, 일단은 자,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일단은 뭐 산책한다라고 해서 휠체어에다가 자, 근처에 호수공원 갔는데 얘가 풍선을 주우러 호수에 갔는데 빠져버렸어. 그래서 얘가 막 허우적거려. 아빠 살려줘. 근데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고. 저는 자,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일단은 언어장애, 말도 못해. 자,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애를 구조하지 않아서 결국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아빠는 그냥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할 거냐? 이때는 처벌을 못한다. 왜? 아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상이다 그러면 자, 일단 들어가면 되거든. 왜? 요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아빠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다. 그럼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는 기본적으로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쳐다봐가지고 결국 애가 죽었다. 그럼 이런 경우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거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사항이다. 그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다 또 밑에다 이 하나 좀 적어놓을까요? 자, 뭐라고 하나 적어놓으시냐? 여기다 우리 팔다리를 잃은
팔다리를 잃은 아버지가 자, 팔다리를 잃은 아버지가 자,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하지 않아. 자, 익사케 한 경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런 경우에 부작위한 살인죄 X 이렇게 적을게요. 부작위한 살인죄 X. 자, 처벌 못 합니다. 무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요거는 뭐 총론의 재형법정책 워낙 많이 했고, 자, 유추해서 자, 일단 옆에 사람하고 눈사람 다르죠. 선생님 이거 좀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기존에 자, 일단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설현 씨 요즘 잘 모르시더라고. 설현 씨, 수지 씨는 수지 씨는 또 판례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자, 일단 국민 호텔요. 요거 판례도 있고. 자, 이걸 계속 밀었는데 일단 설기현 씨를 잘 모르시고 안정환 씨나 박지성은 잘 아시는데 손흥민은 당연히 아시고 설기현 씨 잘 모르시더라고. 이분이 여러분들 안정환 씨하고 박지성 거의 뭐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의 주역이시는데 이분은 뭐 거의 이제 축구계 은퇴하셨고 잘 모르시고 설현 씨도 이게 끝없는 계속 여러분들 일단은 뭐 하시기 때문에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존의 설현 설견을 공부했던 친구들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 사람하고 눈사람은 다릅니다. 사람하고 글자가 한 글자인데 다릅니다. 우리 형법에서 기본적으로 유추해석 하면 절대 안 되죠. 비슷한데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양벌 규정에 있는데 자, 일단은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네. 자,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미등기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럼 법인하고 미등기는 법인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법인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 등기법인을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등기법인, 미등기법인은 비슷하구나. 그럼 얘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얘 그대로 끌어다 갖다 써가지고 얘를 갖다 처벌하면 될 거냐?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되죠. 절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법은 유추해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 하나 싹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헌법 시간에 여러분들 요것도 배울 텐데 헌법하고 여러분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안 한다? 헌법재판소는 유추해석 합니까 안 합니까? 헌재 판례는 합니다. 폭넓게 합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유추해석을 거의 안 합니다. 대법원 그게 차이입니다. 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확실해. 선을 확실해. 자,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대법원은 뭐냐? 기본적으로 사법부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재판에서 판사는 왕이지만 절대 우리는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만약에 자, 미등기 법인에 대해서 등기 법인은 자, 요거는 처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 근데 미등기 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입법자가 얘는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처벌하지 않은 거지. 등기 법인하고 미등기 법인 비슷하잖아. 그럼 이거 갖다 끌었으면 될 거냐?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추해석을 거의 안 한다. 물론 예외적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눈사람은 다르다. 제가 칼 가지고 사람의 목을 쳐버렸네. 그럼 이거 살인죄로 처벌해. 근데 제가 칼 가지고 겨울에 보니까 놀이터에 눈사람 이쁘게 돼 있어. 에이씨 뭐 저런 거야. 나 이번 시험 떨어졌는데 안 되겠다. 제가 검도 배우는데 목공을 빼가지고 목을 싹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눈사람이 목이 땡구랑 떨어졌다. 그럼 이런 경우 살인죄가 될 거냐? 사람하고 눈사람 글자가 비슷하거든. 그래도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현 설견 자, 사람 눈사람 절대 다르다. 일단 요거 싹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 당구장 표시해서 문구 하나 좀 적어 놓을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 당구장 땡땡해서 자,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자, 유추해석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유추해석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헌법 시간에 배우는 판례하고 여러분들 헌법 시간에 배우는 판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12번, 13번, 14번 아직 남았습니다. 이거 다 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텐데 우리 맨 위에 1번부터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잠깐
우리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여기 저랑 같이 했던 친구 다 알 거고 선생님 다 아는데요. 빨리 넘어가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필요한 강의 네 취사 선택하려니까 선생님 이거 다 알아요. 빨리 넘겨. 인강 드는 친구들. 선생님 저 실강 드는데요. 자. 엎어져 자도 돼. 그건 하지 마. 그건 하지 말고 그냥 눈만 하고 귀동냥만 딱 하고. 선생님 저 처음 하는데요. 이 새끼 어디서 졸고 있어.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범죄 주체는 사람 만든다라고 했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100%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객체 이것도 사람 만든다. 예외적으로 아닌 거 있었죠. 아까 두 가지 뭐가 있었다. 자, 업무방해죄가 있었고 모욕죄 요거랑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죄 1조이랑 범죄는 행시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사후동인 여러분들 사후고의 추인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기억하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추징 그 다음에 소년법상의 소년 요거는 몇 심이다? 2심 그 다음에 선고의 결격사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형사법은 누구한테 유리해 간다? 자, 행위자한테 유리해 간다. 학설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5번에 범죄 성립하는 대상이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라고 했죠. 특정이. 자, 막연히 나왔다. 그럼 제가 안 되고, 자, 특정돼야 되는데, 계략적이면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 자, 구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 밑에 자 6번 단순히 자 무죄가 되는데 적적으로 제가 되고 그 다음 7번에 일시적으로 자 요거는 원칙상 제가 안 되고 오랫동안 쭉 해야 제가 됩니다. 일시적 여기다 우리 예외 좀 적어 놓을까요? CF에서 요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우리 사용절도가 있는데 사용절도 우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했다 그럼 이거 처벌하지 않죠. 근데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방치했다 그럼 이때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조금인데 여기다 좀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일시적으로 자 여기다 일시 사용 후 방치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여기다 우리 절도죄 5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일시 사용 후 방치 일시 사용 후 방치했다 그러면 이거 절도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서 판사는 왕, 불가항상 아까 설명드렸고 유추해서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자 의사표시다 그럼 명시 플러스 묵시적인 것도 다 됩니다. 자 의사표시 자 일단 동의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묵시적은 되고 공모 그 다음에 승낙되고 그 다음 12번 자 형법은 판단할 때 객관적 판단이 있고 주관적 판단인데 형법은 판단할 때는 자 누구나 똑같이 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형법 판단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 판단한다 여기다 예를 몇 개 좀 적어놓을까요? 자 우리 과실이 있는데 얘가 차 끌고 가다가 지나가는 행위를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네. 그럼 얘가 과실이 있냐 없냐 판단할 텐데 그럼 얘 행위자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일반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냐. 이땐 당연히 자 일반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 우리 이해해서 우리 과실 하나 적어놓으시고 과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대 가능성 있습니다. 기대 가능성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 기대 가능성도 일반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기대 가능성.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놓을까요? 강남 파트에 우리 공연 음란죄에서 이게 음란하냐 안 하냐? 이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음란. 이것도 좀 적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다만 우리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있네. 우리 형법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일반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얘 행위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어. 그게 딱 하나인데 우리 형법 총론에 뭐가 있다? 우리 법률의 착오에서 착오의 정당한 이유. 요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CF 해가지고 법률의 착오에 우리 정당한 이유 이렇게 적어놓을 거예요. 자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그럼 얘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거냐 객관적으로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 이것도 많이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2번에 종합적, 형법 판단할 때는 획일적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종합적 고려합니다.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획일적으로 싹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거든. 내가 칼로 얘를 사람 찔러 죽였네? 그럼 나 이거 살인죄냐? 물론 살인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또는 자 군인이 적군을 사살했다. 그럼 이거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로 열고 밑에다 여러분들 획일적 X라고 적어놓을까요? 자 시험에서 획일적 또는 일적으로 판단한다.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우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실질 가지고 판단하죠.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그러면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 우리 총론에 여러분들 법인 파트에 우리 양벌 규정이 있는데
제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 일단 약사 자격증이 없는 제가 일단은 물주란 말이야. 제가 뒷돈 다 대주고 이 약국 운영하는데 자 일단 나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사장 경영자가 못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바지 사장 하나 앉혀놓고 뒤에서 모든 걸 지력패러 가는데 보니까 직원이 사고를 쳤네. 그럼 이런 경우에 누구를 처벌할 거냐? 바지 사장이 여러분들 자 얘를 갖다 처벌할 거냐 아니면 실세를 갖다 처벌할 거냐? 당연히 이때는 실세를 갖다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밑에 우리 14번 볼까요? 자, 그 자체로 혹은 그것만으로 혹은 그 즉시 혹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밑에 우리 여러분들 가로 이렇게 싹 묶을까요? 우리 4개. 자, 이런 경우 제가 된다. 그럼 X가 됩니다. 자, 어떤 질문인데 그 자체로 제가 된다. 그것만으로 제가 된다.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왜 안 되냐? 그러면 아까 위에 우리 뭐라고 했냐? 12번에 2번에 우리 형법 판단할 때는 획일적 판단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제가 된다. 그것만으로 제가 된다. 그 자체로 제가 된다. 그 즉시 제가 된다. 요거는 우리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일률적으로 판단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자, 우리 12번에 2번 종합적 판단 요거 같이 연결을 좀 시켜놓을까요? 자, 요거하고 연결을 싹 시켜놔서 이렇게 딱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러면 우리 빵꾸노트.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조문 파트에서 요거 하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땡땡 방해죄가 있습니다. 우리 땡땡 방해죄. 우리 땡땡 방해죄다. 뭐 업무 방해죄, 위계한 여러분들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컴텀 방해죄, 많은 방해죄가 있는데 땡땡 방해죄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위헌범? 얘네들은 추상적 위헌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땡땡 방해죄는 자 추상적 위헌범. 요건 알 거고, 우리 추상적 위헌범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죠. 우리 추상적 위헌범은 막연한 위헌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하시는데 자 우리 땡땡 방해죄다 그러면 자 우리 원칙은 그럼 얘는 실제로 혹은 현실로 방해 결과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리 여러분들 자 실제로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우리 땡땡 방해죄 우리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 필요하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 필요 X 없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예외 기억하셔야 되죠. 원칙과 예외.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땡땡 방해죄인데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직권남용죄. 정확하게 말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직권남용죄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가로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럼 얘는 현실로 혹은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자, 얘는 자, 우리 학자들은 뭘로 보냐? 그럼 위에 똑같이 봅니다. 예, 똑같이 보는데 판례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럼 얘는 실제로 방해 결과 발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많이 비판하는데 중요하다. 자, 이렇게 싹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빵꾸노트 싹 끝났습니다. 이 빵꾸노트 자 1번부터 14번 그 다음에 아까 15번 있죠. 여기까지 해서 별거 안 돼. 여러분들 요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는데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우리 자 일시적으로 이 문구 나왔다 혹은 단순히 나왔다 그럼 우리 빵꾸노트 배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은 끝낼 거고 그때 뭐 계속 여러분들 설명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확실하게 숙지를 좀 하시고 자 쉬는 시간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자 우리 제3범죄 여기 들어갈게요.